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좀 오를 만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진짜 하게 될지는 시장에 퍼진 기대감과는 달리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일단은 상승 탄력을 이어왔습니다. 과연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할 텐데 방향성이 바뀌게 될지 혹은 지금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꺾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래도 또다시 좀 상승 탄력 이어갔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을 이제 대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3% 상승, S&P 500이 1.2% 상승, 나스닥이 0.8%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뭐 3% 이상 오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상승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6.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관련 업체인 모더나가 3.6% 상승, 노바백스가 7.6% 급등했고요. 언더아머가 5.1% 상승,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가 3.2%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강세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암젠이 3.7% 상승했고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3.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보그워너가 3.2% 상승했습니다. JP모건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주가가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컨센서스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나 시장 충격보다도 인플레이션 통제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불가피한 대가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은 박스권 상단인 5%에 도달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옐레리언 고문은 미국 증시 이번 랠리 지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금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성이라는 큰 고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면은 금융 안정성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펄 증권에서는 S&P 500이 향후 6개월간 15%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S&P 500 4,300선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현 수준보다 완화하고 연준의 매파적 태도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지금 온라인 광고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메타,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별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온라인 광고 실적이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고주들의 광고 예산 삭감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쯔비시 UFJ 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정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슈들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도 있고요. 여기에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조금 약세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중에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여전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 기대감인가요? 네, 그런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물려 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장중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를 제외한. 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상승을 한 것은 역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크게 된다면 만약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실적은 조금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지금 14가 지난달에 9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9월 초에
그걸 반영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에 역시 달러 강세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뭐 예상도 있고, 뭐 지금 조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한 기업들 중에서 약 70%는 컨센서스를 뭐 상회했어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에는 그냥 소폭 못 미치거나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 빅테크 쪽으로 투자를 좀 생각하신다면 실적이 나온 다음에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하루 이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뭐 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실적 다 발표한 다음에 증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두 쪽 의견 모두 좀 괜찮다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JP모건 대표가 주가가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네요. 네, 여전히 뭐 JP모건 측에서는 뭐 저번에 CEO도 그랬고, 네. 앞으로 이제 저번에 CEO가 발언했는데 S&P 500 앞으로 20% 정도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P모건 대표도 그거와 이제 동일한 의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컨센서스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리안츠 측 의견도 좀 보면은 증시가 랠리가 지속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차트로 보든 3개월 차트로 보든 최근에 확실히 좀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좀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이 랠리가 지속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옐 수석 고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뭐 거의 한 7, 8일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등락을 거듭하지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 지금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계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하면 아직까지 뭐 상승하기 어렵다. 뭐 연준은 이 세 가지를 다 잡으려면은 지금 큰 고민에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스티플 측에서는 좀 S&P 500이 그래도 향후 6개월간 15% 상승한다는 의견을 내놔서 좀 어떤 전망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년 초까지는 저랑 스티플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한 아, 4,300에서 많이 가면은 4,500 언저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4,400선은 간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근데 내년 4월까지가 아니라 조금 좀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중간 선거 이후를 좀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FOMC 전후가 될지 중간 선거 전후가 될지는 좀 시장 상황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서부터는 빠지면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주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닥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온라인 광고 실적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인데요.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오면서 광고주들이 예산 삭감, 뭐 지출을 좀 억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상당폭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메타 주가는 지수 반등 과정에서 거의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지금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좀 펼쳐놓고 보니까 확실히 메타 뭐 간밤에도 약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고 1년 내 차트에서도 최근에 전혀 좀 반등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킹달러가 진정이 되나요, 지금?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에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차트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114.79, 114.8까지 고점 여기서 갔다가 네. 지속적으로 지금 그 선을 좀 돌파하려고 했지만은 어제지요. 그저께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또다시 안 좋은 모습 나오면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1,430 한 10원 정도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은 네. 어제 또 양봉으로 돌려놓는 모습. 그러니까 이 소폭 약세가 나왔는데 뭐 아주 약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조금 개별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1,442원 20전이 9월 28일 날의 고점인데 네. 거기서 계속 추춤되고 있는 거 봐서는 또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도 같고, 좀 하루 이틀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 최근에 1,440원 정도를 밴드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사실 FOMC 전이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도 이제 발언을 못 내놓게 되는데, 이럴 때 지금 마지막 발언은 속도 조절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좀 어떻게 이 기간을 좀 보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는 예측하는 거는 이제 힘들어졌죠. 뭐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었으면 뭐 어떤 연준 인사가 뭐 역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으면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발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 예측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뭐 실적에 기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주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연준보다는 빅테크들의 실적에 조금 더 눈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11월에는 지금 75bp 인상은 확정적인 거죠? 99%니까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이 돼 있는데 다음 주 FOMC 기간에 또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함께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저도 항생지수 보면서 되게 많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하면서 지금 뭐 차이나런이 발생한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좀 지수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국내 증시요? 네, 국내 증시요. 어제 뭐 이것 때문에 조금 소폭 좀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밀렸던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항생지수가 뭐 어제 6% 가까이 급락을 했고, 결국엔 시진핑이 계속되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뭐 정책적으로 기대할 거 없다는 것 때문에 홍콩 증시 급락을 했는데, 뭐 저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환율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뭐 같이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8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 네.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제 항생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ELS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네. 그때가도 낙인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대거 손실 우려가 됐고, 실제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어요. ELS 투자자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요번에는 좀 기간은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그러는 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나. 그럼 매우 유사하다. 뭐 거의 뭐 90%, 95% 이상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좀 분석을 또 주고 계시네요. 국내 시장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제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좀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받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시초가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소폭 순매도 했다가, 네. 결국에는 후방으로 가면 갈수록, 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뭐 매수폭을 좀 늘려가지고 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400억 좀 넘게 샀고,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계감 2,550 다가서면서 또 매도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여전히 그 지수에 대한 거는 좀 상방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2,550 근처에 다다르거나 2,550 넘어서면서 들어오느냐, 계속 봐야 될 것이고, 2,550 근처에서의 지금 선물 순매도 규모가 상당 부분
계속되고 있으면 누적되는 게 지금 뭐 제가 뭐 얼추 보니까 한 2만 5천 계약 이상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환매수하면은 시장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종목별로는 아직까지 조금 종목별로 다가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수익률 게임이 조금 더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니까 종목별로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은 박스권이고 종목별로 살펴보시면서 개별적인 대응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은 이슈긴 한데 오늘부터 이제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가 좀 됩니다. 신라젠 때 보니까 뭐 거래 제한폭까지 뭐 2번 정도 오르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투자에는 주의해야겠죠? 주의는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뭐 네. 저도 뭐 예측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뭐 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그렇죠. 것이라고 보고 네.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뭐 많이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셨던 사람들은 뭐 신라젠처럼 많이 오르면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되는 이 코오롱 티슈진까지 함께 오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퍼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FOMC를 기다리게 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 시가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계시고요. 빅테크 주식들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밤부터도 계속 좀 이어질 테니까 이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